예전에 어떤 아는 동생한테 선물로 커피 빈을 선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농담이 아니라 커피 빈을 그 물 속에 딱 넣더니 커피가 되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이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운동하는 거 저희 분야에 심지어 저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선수도 마찬가지고 운동이라는 걸 했을 때 이 운동이 마냥 내 몸에 운동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이것들이 내가 더 좋은 선수로 알아서 거듭나게끔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계획이나 철저한 계획이나 이런 계획의 그 엑스큐션이 없이는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아웃컴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플래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보통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박사님들 학문을 많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이제 과학자분들을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영역에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실무에 있죠. 하지만 이 실무를 조금 더 타당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게 훈련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학문적인 영역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핵심이다 보니까 Applied Sports Science라는 말이 저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 스포츠 과학이라는 걸 실제 필드에 적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로 LG에 들어와서 올 한 시즌 동안 선수들하고 같이 했던 그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업무에 대한 영역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그냥 주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건데 당연히 이제 피칭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타격도 있고 여러 영역을 다 하지만 주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예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주루는 저희 이제 그 주루 코치님들이 두 분 그 계셨는데 양영동 코치님과 박영근 코치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렝스 코치의 역할은 기술 코치, 파트 코치님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선수들을 훈련을 시키고 방향성을 잡을 건지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할 수 있게 오프 시즌에도 훈련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해낸 거죠. 그래서 저희는 4S 뭐 그냥 저희들의 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 스프린트, 그다음에 슬라이딩 이게 세 가지가 가장 뭐 통상적인 개념이었다면 저희는 스티프니스라는 개념을 하나 더 넣었어요. 좀 폭발적이게 움직이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탱탱볼이 더 빠르고 폭발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좀 우리가 근건 복합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뭔가 발력 그 리액티브 스트렝스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희가 그렇게 트레이닝 퀄리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해야겠죠. 저희가 어떤 장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단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실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일단 먼저 도루 상황의 스프린트가 가장 그 전력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루 상황에 이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눠서 리드 구간, 가속 구간, 변환 구간, 그다음 슬라이딩 구간 이 네 가지를 나눠서 이 중에 저희가 약간 트레이너블한 영역은 가속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리드는 크게 뭐 그거 할 게 없고 그다음에 변환 구간과 슬라이딩 구간은 코치님들과 상의해 봤을 때는 이거는 훈련이 가능한 영역이라기보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 가속 구간 저희가 이제 저희 코치님이 실제로 걸으면서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적당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 그게 11m였어요. 그래서 이 11m라는 거리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하고 실제로 여기 저희가 검사하는 모습인데 이 동그라미 왼쪽 위에 동그라미 있는 분이 저희 코치님이 이제 투수 형태를 해주셔서 이제 그 왼발을 들면 거기서 이제 빨리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때 이제 코치님이 다리를 드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선수가 움직임을 끊는 시간을 이제 리액티브 타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반응 속도. 그다음에 실제로 달려서 저희가 그 표식을 통과하는 구간까지를 스프린트 스피드로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 속도와 전체 속도 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0m 스프린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30m 정도 거리를 커버하는 것들이 가장 아무래도 야구에서는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 30m를 가속 구간, 변환 구간, 그다음에 유지 구간 우리가 최대한 속도를 만들어서 가속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최고 속도 탑엔드 스피드를 만들었을 때 그 탑엔드 스피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누가 가장 어떤 영역에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이 가속 구간과 뭐 유지 구간, 변환 구간 이런 것들을 나눴을 때 가속 구간에 필요한 체력적인 요소는 뭐고 그다음에 유지 구간에 필요한 체력적인 요소는 뭔지를 정해서 만약에 특정 부분이 떨어지고 다른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라면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는 타입의 훈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